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들반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굉장히 처음 이야기부터 충격으로 몰아넣으셨고, 또 다음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마 충격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들반들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모두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반들반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무겁고. 네, 무겁고. 네. 제가 이거는 힌트가 될 수 있을까봐 이야기 중간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거는요. 이런 일들이 그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있어 온 일이고요. 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희한하게 그 궁금한 이야기 땡땡 이런 데서도 이런 소재 얘기가 막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일을 겪는 분들,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귀족님들이 진짜 흉 맞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반들반들이에요. 이거는 저희 엄마께 들은 얘긴데요. 저희 엄마는 저희가 자라는 내내 가정주부가 아닌 사회인으로서 본인 일을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장기에는 엄마랑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고도 한참 더 지나서 불혹이 넘으면서 엄마랑 더 깊은 내밀한 얘기, 엄마를 좀 이해하게 됐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요새 추억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때가 아마 인천 쪽에 모노레일이 생기고 나서쯤이었던 것 같아요. 월미도 네.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 네네네. 오. 근데 그쪽에 엄마 모시고 저희 가족이 그쪽 근방 아울렛 구경하다가 월미도 쪽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인천에서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월미도 쪽까지 가서 월미도도 한 바퀴 돌고 인천항 쪽으로 이렇게 도보로 꽤나 오래 이동하면서 엄마의 예전 동네에 대해서 막 이런 두런두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노레일 선로가 깔려 있는 동네였어요. 네, 한참 걷던 중에 약간 일본식 가옥 방식이 남아있는 어떤 집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본식 가옥 주택 방식이 남아있지만 나름대로 개조를 한 좀 큰 단독주택이었어요. 2층 집. 근데 누가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고 저는 엄마 이런 일식 가옥이 아직도 남아있네 인천에는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께서 거길 못 떠나고 막 한 바퀴 이렇게 막 앞뒤로 보시고 두리번 막 살피시더니 여기 엄마 친구 살았던 데인데 아직도 있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거 남아있는 게 신기해서 엄마 그러면은 그 친구분한테 이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려. 집 아직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말이 없으시다가 그 사람 내 친구 옛날에 세상 떠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였어? 너무 안타깝다. 왜?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주변 막 이렇게 보더니 주변에 땡서방 있냐 하고 저희 신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없어. 애들 데리고 먼저 저기로 갔어 앞쪽으로. 그랬더니 뭔 얘긴데 그래? 그러면서 엄마랑 조금 더 걸으면서 들었던 한 집안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몰락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 엄마 친구분에 대한 얘기. 때는 엄마의 여고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예전에 대학교 붙어놓고 놀러만 다니는 대학생을 먹자 대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이 표현 알 거예요. 너는 먹자 대학생이냐? 막 이러면서 하는 걸. 근데 저희 엄마는 고교생인데도 그야말로 먹자 여고생이었어요. 정말 해맑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약간 하고제비 스타일.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해맑고 약간 당당하고 거리낌도 없고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그랬던 엄마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해진 친구분이세요. 이 친구분을 제가 돌순이라고 할게요. 엄마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 돌순이가 그때 당시 어떤 친구였냐면 그때 당시는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도 특히 여고에 메이퀸이라고 학교 여왕, 학교 대표 얼굴 이런 거 뽑는 인기 투표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뽑힐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셨대요. 키도 크고요. 근데 얼굴만 미인이느냐? 그게 아니고
공부도 그때 당시에 막 몇백 명 되는 전교생 중에 늘 전교 10등 밖으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고 저희 엄마 표현으로는 그 중견 탤런트 중에 차화연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되게 닮고 분위기가 눈이 좀 더 컸대요. 시원하게. 그 정도로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주목받는 걸 싫어하고 굉장히 차분하셨대요. 돌순이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엄마의 막 천방지축 해맑은 모습이 그 돌순이 친구분한테는 없는 모습이라 좋았는지 두 분이 고교 시절 내내 친했고 대학 가서도 친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엄마가 성 자체가 희귀한 성은 아닌데 본관이 특이한 성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분도 본이 같아가지고 둘이 아주 잘 지냈어요. 엄마 말씀으로는 먼 친척이라고 봐도 무방하셨대요. 그런데다가 집안도 나름 소식 듣기가 어렵지 않고 밀접했던 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전 지역에 전기 공급하는 회사의 지부장? 약간 이런 걸 맡고 계셨고 그 돌순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인천항에 배들이 이렇게 하역할 때 관리자였대요. 근데 그 직책이 굉장히 엄마 표현으로는 끝발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도 나름대로 꽤나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종씨, 비슷한 형편 등등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친구분이랑 아주 우정이 깊었고 엄마가 그 친구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여고 내에서 6명이 친해서 육공주파로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상이나 상고, 공고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명문대에 진학이 제법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여상을 다니고 있었고 친구 성적이 부러우니까 너 어디 대학 갈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희한하게 성적이 그렇게 출중한데도 아 나는 대학 안 가고 빨리 취직할 거야. 자꾸 이런 말만 했대요. 그래서 조금 성적이 너무 아깝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가끔 그 돌순이가 막 이렇게 보이는 팔다리에 멍이 들 만큼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성적이 엄청 엄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격한 가풍에서 자기 맘대로 취업을 한다고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그 친구분 집을 놀러를 갔었대요. 근데 그 친구분은 남자 3형제가 있는 집의 고명딸이었던 거예요. 4남매 중에. 근데 그렇게 고명딸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애지중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숙제 같은 거 하려고 몇 번 놀러 갔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분위기가 엄청 그 친구분께 좀 냉랭하고 엄격한 데다가 그 오빠들도 친구인 저희 엄마가 있는데 저희 엄마가 손님이잖아요. 근데도 오빠들이 그 돌순이한테 막 이런저런 말을 너무 험하게 막 건네니까 저희 엄마가 미친 척하고 그 댁 오빠한테 오빠 저도 손님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막 하고 몇 번 막아준 적이 있었대요. 커트를 쳐줬대요. 그래서 조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능이나 밖에서 보이는 집안 분위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집안 내의 분위기가 조금 맞지는 않는다. 스트레스를 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다가 또 이상했던 점이 친구가 몸이 약해가지고 아파서 학교를 종종 이렇게 며칠씩 빠지는 일이 가끔씩 있었대요. 네. 2학년 때. 근데 고3 때는 그게 막 더 막 잦아져서 거의 뭐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며칠씩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3 학생한테는 좀 타격이 큰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성적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좀 의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분이 결국은 취업을 하지 않고 그 집안에서 하도 우리나라 여대 중에 제일 유명한 대학교 있잖아요. 꽃 이름 들어가는 대학교. 그 대학교를 원했고 뭐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학교를 가서 졸업하면 무조건 좋은데 시집은 프리패스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성적이 워낙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 성적이니까 그 학교를 대학 진학을 했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냥 전문대학 진학하셨고요. 근데 학교가 멀었는데도 둘이 잘 붙어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또 캠퍼스 낭만하면 또 미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순이가 너무나 출중한데 미팅이며 어디 이렇게 막 짝지어서 놀러 가서도
남친 사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는 그때 당시에 엄마도 20살이고 남자친구가 사귀었는데 같이 쌍쌍이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니까 안타까워서 몇 번 이어주려고 해도 결국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우리 어디 이제 생맥주집 생겼다는데 우리 한 번도 술 안 마셔봤으니까 우리 맥주 한번 마시러 갈까? 하면서 네 남자친구 얘기도 좀 내가 해보고 너 관심 있는 애 있대? 그러면서 그 맥주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성인 된 기념으로 두 분이서 술을 드셨는데 예? 처음 먹다 보니까 본인 주량도 모르고 근데 그 얌전하던 돌순이가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엄마가 보기에도 막 엄벙덤벙 완전히 포금을 하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왜 이렇게 마셔? 왜 이렇게 마셔? 야 어떻게 집에 가려고 그래? 엄마 아빠 무서우신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술이 굉장히 취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순이를 초경 시작할 무렵부터 적으로 건드려 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굉장히 친족 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막 땅으로 막 꺼져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게 꿈인가 싶고. 그래서 그 친구분이 학교도 빠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막 멍들게 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빠른 취업을 바래왔던 거라고. 그리고 자기는 좋은 학교를 가고 잘난 사람들 곁에 있어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럴수록 자기 모습이 더욱 객관화가 되면서 막 걸레짝이 된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저희 엄마랑 있을 때만큼은 나도 평범한 여고생이 된 것 같고 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내가 찍소리 못하고 당해왔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오빠한테도 네가 대신 얘기해주고 그러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돌순이가 거의 막 혼절하다시피 막 울면서 이야기를 막 토해냈고 그 뒤로 엄마는 그 친구가 괴롭고 힘들 때 집에 있기 싫을 때 엄마 집에서 숨겨주고 재워주시기도 하고 막 학교 친구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뭐 MT 있다고 그러고 뭐 과방에서 무슨 과제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숨겨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걸 저희 엄마로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얌전하시던 분이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거의 술을 먹고 거의 혼절할 때까지 먹다가 쓰러져서 자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갑자기 2학년 1학기 지나고 친구가 연락이 좀 뜸해졌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편지 잘 보내잖아요. 펜팔도 막 자주 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 없고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도 없다고 그러고 안 만나주고 그때 전화 요금이 좀 비싼 편이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안 바꿔주고 하더니 나중에 그러고서 한 3, 4개월 있다가 친구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사람들의 그냥 추측하는 그런 험담이죠.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질환지교를 맺었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뭔 일이 있어서 나한테 그런 고민까지도 다 얘기를 했는데 왜 더 말 못할 게 있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날 피하다 그렇게 세상을 등졌을까 해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대요. 근데 그 같이 다니던 육공주 친구 중에 다른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가 가고 나서 걔 죽을 때 홀몸이 아니었다던데 걔 알고 봤더니 얌전한 척만 했지 남자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대 이런 식으로 되게 비속어를 쓰면서 여자가 해프다는 표현을 막 하면서 험담을 막 했고 저희 엄마가 그 친구랑 막 대판 싸우고 진짜 육박전을 해갖고 그 육공주 친구들이랑도 거의 해체가 됐대요. 뭐 한 명하고만 연락하고. 그래서 그 친구 장례식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그 가족끼리 원래 대부분 3일장 하잖아요. 네. 3일장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뭐 치워버리듯이 하루 만에 장을 끝내고 그거를 그 집이 선산이 있는 집이잖아요. 같은 종씨고 하니까 뭐 그런 걸 알잖아요. 선산에 묻지도 않고 화장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막 분하다고 그 집 식구도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이제 이 집에 그 돌순이가 세상 등지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집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 친구가 가고 나서 한 1년 뒤에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뒤로 줄줄이 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시고 어머니만 남게 되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어머님도 돌아가시는 게 한 10여 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저희 엄마가 40대기 전에 어머님 별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 가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역 작업 마치고 밤에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대요. 예. 딸내미가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밤늦게 술 먹고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이 없어져 버렸다? 짠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회식을 하고 술 먹고 다녔겠죠. 하여간 그 아버지란 인간이 그 언니 가고 나서 몇 개월 뒤에 하역 작업 마치고 직원들이랑 밤늦게 회식하고 돌아오는 길에 괴한한테 피살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둣가에는 불황자들도 많고 그 중국 쪽 노동자들이 요새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고 해요. 중국 쪽하고 다른 나라 그 노동자들이 인천항 쪽에는 꽤 있었대요. 러시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때 그 피살 당하셨을 때 칼로 찌를 당했는데 그 방수가 거의 찢어지다시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뭐 후임자 정하는 얘기 그런 얘기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그 직급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들 위로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째 오빠가 그 집이 꽤나 먹고 살만한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개인이 끄는 승용 자가용이 별로 없을 시기예요. 뭐 서울에서 잘 사는 집들이나 뭐 이렇게 있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 오빠가 20대 중반 나이에 그 차를 좀 가지고 다녔나 봐요. 차 타고 굉장히 음주를 많이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첫째 오빠도 아버지 가시고 나서 그 이듬해 그렇게 됐다고 해요.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달리했는데 이제 그 분들은 다 선산에다가 다 정식대로 해갖고 3일 동안 장례도 잘 치르고 매장도 아주 정석대로 잘했다고 해요. 자리를 써서. 네. 그런데 그 첫째 형이 가고 나서 둘째 오빠가 지금도 그렇게 매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관을 넣고 집안 분들이 그 흙을 이렇게 의식처럼 한 삽씩 떠서 그 관에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으로 묘 작업을 하시는 인부들이 나머지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그랬대요. 근데 둘째 오빠가 그 삽을 떠서 흙을 이렇게 뿌리면서 한 번만 이렇게 뜨고 관에다 흙을 뿌리고 물러서면 돼요. 근데 삽으로 서너 번 흙을 자기가 계속 떠서 뿌리면서 야, 이나 아주 꼴 좋다. 다음번에는 누구 차례냐? 막 이러면서 서너 번 그 얘기를 하면서 흙을 뿌렸다는 거예요, 관에. 그 뒤로 딱 보름 있다가 그 오빠가 했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 외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외할아버지가 야, 그 집이 그렇게까지 경우 막대 먹은 집인지 몰랐는데 그 둘째 오라버니라는 놈이 그랬단다. 아유 참 왜 그랬을까 죄 받을지 모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는 경우에 어긋나고 예의 없는 왕자를 향한 예의 없는 행동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예. 그 집안을 대들보처럼 바치고 있던 장자가 가고 둘째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남자 셋이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집안에. 그럼 막내 오빠하고 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막내 오빠를 얼마 안 있다가 더 집안이 쇠락하기 전에 얘를 장가를 보내야 된다 해갖고 장가를 급하게 보냈어요. 좀 집안에 있는 재산을 딱딱 긁어 모아가지고 장가를 보냈는데 셋째 오빠 삶이 좀 순탄하면 그쪽 어머님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편하셨겠죠. 네. 네, 꽤 적지 않은 지참금, 혼수해주고 뭐 집해주고 하는 돈을 해서 장가 보냈음에도 그 오빠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막내 오빠가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집안 살림 까먹으면서 별로 화목하지 않고 자리도 못 잡고 그렇게 살다가 20대에 결혼을 시켰는데 아주 늦지막히 아이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냥 장애나 뭐 아이들한테 흔히 많이 일어나는 심장에 조금 결함이 씨 달을 못 채우고 태어나면 그런 아기들이 있는데 그 정도 장애가 아니라
어떤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아이가 이렇게 입술이 갈라지고 그 입천장도 갈라진 상태로 나온 데다가 아이가 이성도 저성도 아닌 거예요. 간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엄마가 옛날 말씀으로 그거를 일컫는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제가 안 나요. 하여간 간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근데 지금이야 뭐 그런 염색체 질환이나 희귀병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아기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구순 구개열에 대해서 막 수술하고 이런 것도 어렵고 집안도 노름으로 돈을 다 까먹어서 돈이 없고 그래서 그 아기가 3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다가 그 막내 오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도박을 하다가 부두판 같은 데서 하우스라고 해서 그런 도박판이 자주 열리나 봐요. 근데 거기 꽁짓돈을 쓰다 못해서 그거를 변제를 못해서 작두로 한쪽 팔이 훼손됐다. 그래서 그거 없는 상태로 그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아주 어릴 때도 가끔 그런 걸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의수를 달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절단된 고기 위로 이렇게 후크 선장 그 후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네네.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 오빠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 팔을 하고 인천항에서 소매 펄럭펄럭 하는데 이렇게 펄럭펄럭 할 때 보니까 그 후크 갈고리를 해갖고 다니는 걸 봤다 하고 그 동네에 계속 사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처참했다고. 근데 그 오빠가 완전히 도박에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런지 네. 야, 너 우리 돌순이 친구지? 야, 반갑다. 막 이러면서 마주치면 야, 오빠가 저기 담배 좀 한 대 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 얼마만 좀 꺼줄래? 막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경기도 쪽으로 와버리니까 서울 살다 경기도 쪽으로 오니까 인천 소식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40대기 전까지도 그 육공주 중에 인천에 계속 사시는 그 한 명 연락하시던 친구분이 그런 소식을 다 가끔씩 전달을 해줬대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 마음 무렵쯤엔 그 오빠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친구분이. 그럼 이제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아버지, 장자, 둘째 오빠까지는 너무나 순식간에 진행됐고 이제 막내 오빠까지는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고 마지막 지금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어머님도 삶이 굉장히 비참하셨던 게 쉽게 얘기해서 도박으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 쓰니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을 그 있는 부잣집 마나님이었다가 그 인천항 쪽에도 굉장히 그런 학고방들이 많았거든요. 네. 노동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단칸방에서 의탁하고 사시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정신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노인 내시니까 돈은 없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노인이 일자리가 있던 것도 아니지. 하니까 그런 부둣가 선술집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하루 막일 해주시고 음식 얻어다 먹고 하다가 나중에 치매가 오셔서 정신을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 할머니께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표현이 조금 그런데 치매로 정신을 완전히 놓으셔가지고 당신 입을 벽돌 같은 걸로 막고 눈도 찍고 해서 얼굴이 완전히 이 되신 상태로 발견이 되셔서 수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말이 정처를 두고 사시다가 잘못된 것 같지만 돌아가셨을 마지막 말년쯤에는 정말로 불황자처럼 집도 절도 없고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노인이 사시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무슨 기력이 나서. 근데 그 벽돌을 손에 꼭 쥔 상태로 수습이 돼갖고 그거를 손가락을 하나하나 다 펴고 그 벽돌을 빼고 수습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뭐 죽사발이 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좋게 수습할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정말 처참한 상태로 그 집안에 뭐 4촌 내외도 아니고 뭐 6촌 방숙이 겨우 수습을 해서 정말 하루 만에 장례를 끝냈다고 해요. 예. 근데 조금 저는 의아했거든요. 근데 엄마, 뭐 아버지는 그런 천일공노할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가셨다고 해. 어떻게 들어보면은 아버지랑 첫째 오빠가 제일 곱게 가셨네. 뒤로 갈수록 험해지고. 왜 그렇게 어머님까지 그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처참하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다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들 다 사람 아니야. 내가 어른 대접할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 노인네 나는 하나도 안 불쌍해. 어른 대접해주고 싶지도 않아.
옆에서 왜 그런지 들어본고 하니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런 동생을 향한 가족 학대가 위계에 의해서 아들들도 아버지가 결혼 전에 여자 경험해보는 거 좋지. 그럴 거면 밖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집에 있는데 하고 위계에 의해서 그 똘순이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묵인하에 그 3형제 오빠들도 걔를 돌아가면서 건드린 거예요. 돌순이를. 예. 저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소름이 돋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사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친족 간에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그게 벌써 한 4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렇게 괴로울 때 만약에 돌비님 같은 경우는 누가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집안에서 돌순이를 지켜줄 사람은? 그나마 엄마가 저는 편을 들어줬어야 된다 생각해. 지켜줘야 됐어요. 예. 근데 그 집 엄마가 그거를 묵인해 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분이 돌아가실 때 홀몸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들 간의 그런 로 인해서 임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앞전에 고3임에도 불구하고 서너 달에 한 번씩 빠졌다고 했잖아요. 며칠 동안. 네. 그게 그 몇 번의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빠졌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엄마가 손을 잡고 끌고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던 게요, 돌비님. 그 어머님이 마지막 그 친구가 세상 등지기 전에 이런 거를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갖고 그 친구분이 좀 알아보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쪽 어머님이 알게 되셨고 친정엄마가 강요를 했대요. 너만 입 닫고 있으면 지금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집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걸 네가 굳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망신살 뻗치게 할 일이냐. 그리고 너도 그렇다.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니도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네가 알아서 그런 거 피임이랑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나가 죽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는 뭐 근데 저희 엄마도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이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분께 다 들으셨던 거겠죠 마지막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남의 일인데도 막 욕지기가 치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어땠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 그 노인분이 노인네라고 표현할게요. 그 노인네가 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 그랬어요? 온전치 않은 정신에 막 벽돌 같은 걸로 막 본인 얼굴, 눈도 입을 띄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도 처참하거나 안 되지 않고 인과응보란 생각이 들면서 저희 엄마 친구분 그 돌순이가 아주 자기가 겪어온 고통의 시간만큼 시간을 들여서 저승해서 끝까지 복수를 한 게 아닌가. 그 친구도 10년여간 그런 고통을 당해왔고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데도 한 10여 년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시간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참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들을 내가 어디서 얘기할 수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을 아주 사람 취급 안 하고 욕먹게 하고 싶은데 내 친구 명예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여기다 풀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을 같이 분노해 주시고 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처참하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돌비에서 하려고 마음먹었던 게 전에 간만에 행자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행자님. 가족에 대해서요. 네네네. 네네. 그때 마지막에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다. 그리고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엄마하고 했던 대화가 생각나면서 그러면 나도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오늘 엄마랑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거 나 누구한테 좀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 얘기하려고? 막 저희 엄마는 유튜브 이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다 가명 쓸 거고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그거는 다 넘어갈게. 근데 이 얘기 누구한테 해야지 엄마 친구 한 뿌리도 되고 하지 않겠어? 그때 그렇게 하면 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그 사람도 흉 봐주니? 그래서 엄마 그럼 해도 돼? 그때 그래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 엄마가 유튜브 이런 건 모르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업로드 되면 저희 엄마랑 같이 들을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막 예를 들면 흉을 보지 네. 말아주세요 해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정을 네. 이루고 있지 않더라도 네. 이거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사람 그리고 같지가 누가 않네. 진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와, 뭐. 동물도 이러진 않아. 그럼요.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데요. 어, 개들도 자기 새끼 아유 진짜 이거 짐승만도 못하죠. 진짜로. 진짜로 너무나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네. 네, 그리고 얘기 끝에 자꾸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뭐, 혹시나, 지금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사실은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본인 잘못이 아니고, 일단은 그 환경에서 분리해야 되니까, 결단을 내려서 밖으로 나와라. 그럼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정말로 반들반들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런 일들은 저도 예전에 과거에 어떤 한 사람에게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돌비님도요? 네,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지만 누군 네.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본인 아버지와 본인 누나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근데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그냥 뭐 어디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이거를 솔직하게 뭐 방송이든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뿐만이 아니고, 네. 가까운 사람한테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면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피해를 받고 뭐 2차 가해를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반들반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반들반들님께서 정말 듣기 역겨운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들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 네.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그런 일을 겪고 계셨던 분들, 겪었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낼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기종님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이유예요. 정말로 이게 공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극현실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랬는데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당했었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절대 지탄받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